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조영우입니다. 오늘 토론은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후보와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신중히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발언 순서와 규칙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귀왕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김영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김영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덕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갑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후보 조덕호 인사드립니다. 네, 복귀왕 후보님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복귀왕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후보자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후 공약 발표와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후보자 시작 발언을 통해 출마의 이유와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복귀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아산 시민 여러분, 저 복귀왕 다시 돌아왔습니다. 4년 전 564표에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4년 동안 저 복귀왕은 더 많이 준비하고 훈련되어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4년 전 저는 이명수 의원님과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다른 후보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명수 의원님 16년 동안 아산시 또 대한민국 정치를 하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새로운 후보들과 함께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바구니가 텅텅 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파 한 단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대파 한 단 가격을 무마하려고 하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많이 실망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심은 민생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의병장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이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똑바로 해라 라고 바꾸는 명령을 내리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복귀왕 아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 복귀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잘 아는 복귀왕과 아산 시민께서 손을 잡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 김영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아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늘 변화를 원하시죠. 이제 코앞에 다가온 총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역력합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역력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양온천역 광장에 방문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한 일성이 뭐냐? 우리 충청의 국회가 세종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일성이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최근에 한국갤럽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46%의 지지를 그리고 민주당의 22%의 지지를 보이면서 22%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위대한 충청의 힘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전쟁은, 이 총선은 마치 범죄와의 전쟁이나 아닌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방탄으로 얼룩진 국회의 모습을 아마
비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의 사사건건을 발목을 잡고 법안을 일방 독주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200석 운운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또는 개헌까지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4월 10일의 선거야말로 총선이야말로 이러한 국정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나아가는 우리 국가를 지켜주셔야 할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영석 30여 년의 국정 경험을 쌓고 오직 실력과 일로서 국가에 대한 충신과 충성과 헌신, 희생과 노고로서 차관과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당의 후보로서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조덕호 후보 발언해 주시죠. 2분입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수준 높은 국민을 보유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1등 국민이 뽑은 삼류 정치인들의 기만을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조선시대 버금가는 당리당략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두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서 그래도 그들을 뽑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의 구태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참신하고 깨끗한 새로운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참신한 변화와 구태정치 청산만이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청년들의 미래, 새로운 미래, 행복한 아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살고 싶은 내 지역 아산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믿음직하고 추진력 강한 인물은 바로 저 조덕호이며 그 시작 또한 조덕호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사항을 잘 들으시고 2분 동안 각자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양을 중심으로 한 아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후보들께서 생각하는 기존 원도심 정책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김영석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원도심의 문제는 어느 나라건 어느 도시건 이 신도심에 의해서 좀 더 쇠락하고 상대적인 여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산갑 지역의 원도심을 회복하는 일은 온양 행궁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양 행궁을 빠른 시일 내에 삽을 뜨게 만드는 특례법을 제정을 하고 도구온천, 아산온천, 온양온천을 엮어서 패키지로 궁중온천 치유센터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특화된 처리요법을 도입하고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원도심을 살리는 데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그대로 살아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고 이 제1호텔과 온양관광호텔 앞에 온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서 두 랜드마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온천천을 지금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으나 아직도 냄새가 나고 찾지 않습니다. 온천천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청계천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변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2배로 증설하고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온양온천 전통시장 쿠팡을 만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을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사업단을 만들어서 창업 기업을 육성을 하고 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덕호 후보 차례입니다. 이분입니다. 기존 원도심 개발과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은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 변동에 따라 임시 방편적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면 난개발 방지 및 중장기적 도심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원도심 개발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원도심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저분하고 어지럽게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부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일시적이 아닌 정례적, 대대적인 시설물 정비를 강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내의 건물과 시설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공원과 녹지 지역의 확대, 도로와 보행로의 개선, 그리고 자전거 도로 확대, 재정비 등 아산시의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거주 환경으로 서민들의 편의와 안락함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귀왕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이분입니다. 네,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산이 잠들고 있었느냐라는 말씀들도 있으신데요. 우리 아산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커졌습니다. 2010년 제가 시장에 나올 때 터미널도 없고 영화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서 있습니다. 2014년 제가 2번째 시장에 도전할 때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응급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무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더 보충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3번째 과제로 지금 배방에 위치한 아산 세무서 우리 원도심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4년 전 만약에 저의 공약이 실현되었다면 지금쯤 또 다른 공약을 가지고 또 다른 미래를 이야기할 텐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온천지구내에 온양 1동과 온양 4동, 푸르지오 아파트, 반도요보라, 그리고 중부펜더 이런 쪽에 가운데 있는 온천지구에 만약에 세무서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저는 터미널, 충무병원, 그리고 아산 세무서가 또 다른 원도심 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원도심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인프라는 원도심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적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몫입니다. 저 복귀왕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 복귀왕에게 또 다른 아산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2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유권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이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께서 당선된 이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법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조덕호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이것만은 저의 임기 안에 반드시 꼭 해내겠습니다. 첫째, 포용사회를 위한 돌봄 중심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글로벌 선진 국가로 진입하면서 당사자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기에 알맞은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돌봄 중심의 생활 동반자법 도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당사자 중심의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 강화와 의료, 수술 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동거인 인정,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자금 대출 허용, 사회적 가족관계 시 가족 돌봄 휴가 및 장례 휴가 적용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유형에 따라 아산시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우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물가 연동형 기초연금 지급 법안 제정과 상병수당 사업 확대 추진, 근로 자녀금,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이것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 최대 지급액 약 15% 인상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 등 함께 할수록 더 커지는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귀왕 후보 차례입니다. 2분입니다. 네, 저 복귀왕이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저는 우선 국민들의 걱정거리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처가가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걱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십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왜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있는 곳으로 휘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수사조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되었다라는 것이 여러 차례 재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상병,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급하게 정국이 어려워지자 철회했습니다. 그 특검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농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쌀값, 우리 농민들의 직접 소득과 연결되는 겁니다. 양곡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셨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면 설마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쌀값 안정화, 쌀값이 안정될 때 농산물 가격도 안정되는 겁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반드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우리가 정치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정치개혁 과제가 있는데 지금의 헌법이 87년 체제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과감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보다 헌법에 그것을 담아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치를 헌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2분입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된 이후에 추진하려고 재개정하려는 법안을 내세우기 전에 일단 옆에 후보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벌써부터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공약과 관련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천 특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온천관광특구나 온천법에 의한 온천도시 지정 같은 것만으로는 원도심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온천법을 개정하거나
온천 특구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를 대폭 축소하고 온천 활성화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아산만 배후에 23만 3천 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수의 지자체, 국가기관들을 돕도록 하는 특례를 다수 담은 그러한 선언적 의미라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탄국회로 얼룩진 지금 이 국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역시 불체포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폐지하는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이 3일간은 국회 회의가 없는 기간을 설정하고 여야가 동의할 때만 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즉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 각 후보 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니까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귀왕 후보부터 2분 발표해 주시죠. 네, 저 복귀왕은 누구보다도 아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만큼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산 세무서 이전 어떤 약속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마음만 하나로 모아진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공약입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GTX C노선이 아산역까지 온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GTX C노선의 아산 연장 그 노선에 국비 지원을 얹고 그리고 그 노선을 신창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병원 아산 분원 550병상의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반드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복귀왕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현안이고요. 그 밖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하기 좋은 아산, 아이 키우기 아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교육 경비에 대한 지원을 아산시장이 얼마든지 확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중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따와야 합니다. 저는 아산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원도심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에 대한 발전과 개발도 있어야 합니다. 신창 지역, 선장 지역, 도고 지역 골고루 성장 발전돼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속도를 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창 지역에 가칭 신창고등학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부권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정책, 주 5일 경로당 점심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저 복귀왕이 당선이 되면 법도 바꾸고 노력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영석 후보가 2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GTX 노선이 온양 온천역에서 그리고 신창에서 회차하는 것까지 잘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복 후보님은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거리 천안에서 아산까지 거리는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천안에서 아산역까지 거리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9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고 이것을 전액 지방비로 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빈약한 지방 재정으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냅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는 노선들처럼 민간 방식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든지 해야 이것이 지방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오로지 지방비로만 그거 해라라고 하면 그것 빼고 나면 우리
그 지방의 살림살이가 거덜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국비를 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마찬가지로 신창까지 연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아산역까지 와서 그 열차는 회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차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설이 아산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산역은 고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창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운영비 정도와 약간의 시설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주장을 하고 불가능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때 저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성,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다소 맞지 않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연장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0년에 국토부는 사업 방식을 BTO-RS, 리스크 쉐어링 방식에서 BTO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자체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재정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과 논리는 무엇입니까? 네,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명분과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셨듯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민간 투자 방식도 아닌 지방비로서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인 거죠.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에 안기면서 마치 대통령이 선물 주듯이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고 지방 분권적 또 지방 자치적 사고는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온양온 전역 신창역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연구와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더 내용을 보충을 해서 우리가 이 노선이 신창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선거에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사업들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면서 일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까지는 다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조덕호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그 복귀왕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신 교통 공약 중에서 온양 관광호텔, 사거리, 온양 농협, 용화지점 도로 확장 신속 추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복귀왕 후보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아산시에 도서관도 없었어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중앙도서관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풍기 교차로, 1교차로, 2교차로에서부터 선문교까지 연결되는 이쪽도 2차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장시켰습니다. 전국체전하면서 우리가 그 청댕이고개라고 하는 이쪽도 불과 2차로였던 것을 4차선으로 확장시키면서 전체 높이를 깎았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찰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현재 경찰교육원, 경찰타운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 구간만 넓어진다면 용화동 일대, 초사동 일대까지도 이제는 시내권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당선된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사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30초 동안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복귀왕 후보님께서 아산 세무서 온천지구 다시 옮기는 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계획됐던 그 지점으로 다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제가 시장 때 진행을 시켰습니다. 현재 아산 세무서는 원도심으로 오기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맞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최소 1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고 여기에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도 필요했습니다. 민원실도 널찍해야 됩니다. 이런 건물이 원도심이 없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배방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쪽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약 2천여 평이 좀 넘는데요. 이곳을 기재부에서 땅을 샀습니다. 비축 토지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사놨기 때문에 땅값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건축비만 우리가 더 예산을 따내면 제대로 잘생긴 아산 세무서를 지어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그 원도심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계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도심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온천천 다시 하신다고 우리 김영석 후보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청계천 방식으로 바꿔낸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2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서 아산을 4차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최대한 꾀하고 온양 아산 온천 도구의 궁중온천 치유센터를 조성을 해서 원도심 회복에 기여를 하고 시장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역사와 어우러진 명품 온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50병상의 경찰병원 분원을 내실 있게 빠르게 예타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C가 온양온천역과 신창역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아까 후보님은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분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인데 아무튼 각 이 부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신창 선장 도고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삽교호 방조제 아래 광활한 내수면과 그 곡교천을 잇는 그 지역에 내수면 마리나 거점 단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백기를 복원하고 카약과 카누, 요트와 보트 조정이 움직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의 라인강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빠르게 독일을 부흥시켰듯이 한강이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부흥시켰듯이 우리 곡교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아산을 큰 그림하에 새로운 청사진으로 아산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조덕호 후보가 2번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김영석 후보님께서 그 가장 중점을 두는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 곡교천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곡교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곡교천에 가서 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곡교천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곡교천의
그 선장 신문리에서 풍세청까지 다녀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이 상당한 1,000억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 아산시에서도 상당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매년 범람하는 이 곡교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변을 정비를 하고 뱃길이 복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인 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곡교천 정비를 통해서 황토길도 만들고 주변에 새로운 스포츠 파크, 파크 골프장 등을 새로 준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하신 배가 뜰 수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로에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그러한 기술은 매우 많이 발전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테임즈 강이나 세느 강보다도 더 멋진 뱃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나머지 2개월여 동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아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교천을 통해서 새로운 아산이 심장을 허파를 만들어서 명품 아산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조덕 후보 30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곡교촌의 그 사계를 이제 거의 다 압니다. 제가 이제 곡교촌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있는 그대로 친환경적 그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휴양지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인위적인 개발을 지금처럼 하신다면 과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궁금합니다. 네, 1분 30초 답변해 주시죠. 네, 역시 정통 민주당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역시 환경을 걱정하시는군요. 우리 옛날 박원순 시장님도 그와 유사한 한강 뱃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된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새로운 뱃길 그리고 주변 공원은 마치 경인 아라뱃길의 수변 공원처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민자와 국고와 다양한 시비와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을 당장 4년, 5년을 내다보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서 계획을 수립하면 여러분들 정말 황토길이 있는 파크 골프가 있는 아름다운 수변 공원을 생각만 해봐도 좋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전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관련되는 법령을 잘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선진국처럼 모든 3만 불, 4만 불대의 선진국이 카약과 카누가 은빛 색을 내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 아산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멋진 수변 공원과 뱃길을 조성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복귀왕 후보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곡교촌 좋은데요. 배가 뜨려면 지금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들 다 물에 잠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뭐 부패 세력이라고 이제 민주당을 규정을 해 놓으셨던데 부패 세력과는 손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후보님의 명예선거대책위원장 중에서 두 분이 민선 1, 2기 시장님 그리고 3, 4기 시장님 두 분 다 뇌물로 사법 처리가 된 분들인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리 이 아산이 갖고 있는 보배들이 우리 이 시장과 국회의원들, 도의원, 시의원들인 거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응당한 대가를 받고 다시 아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정신적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아산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지금 전과 사범이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어떤 혁신당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방탄 국회가 만연한 이 시점에 개인적인 비리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샅샅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아산에서 정말 존경받고 있는 분들의 지혜와
정신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아산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까요? 지금 여태까지 돌아가는 이 정부의 이 파행된 모습과 방탄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부패 세력과는 절대 손잡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번 정치개혁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정치개혁법에서 방탄국회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세비를 막겠다는 것이 저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30초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민선호기 시장 도전할 때요, 다음 시장은 감옥만 안 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효석 후보님이 아산에서 안 사셔서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그분들을 모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재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편해요. 그러면서 다른 당의 티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조언을 구할 것 있으면 그저 조용히 구하셔라,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산이 배출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님들,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온 궤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산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을 모으고 아산의 미래를 개척하고 아산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아산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우리 온천과 온양행궁과 이 주변 상권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을 때이지,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그러면은 범법으로 처벌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벌써 이 전과가 선거 사범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제가 좀 입이 부끄러운 얘기고요. 전혀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이 선각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해 장점과 그분들의 지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영향력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을 때다. 사사로운 이 부패에 관련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제가 만난 그 지도자들은 훌륭하고 영향력 있고 아산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오히려 개혁적이고, 그분의 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장점만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덕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2분 드립니다. 먼저 아산 경제권 대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아산 경제권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드론, AI, 로봇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복지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배려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어르신 실버돌봄, 직장맘, 늘봄학교, 출산 장려를 위한 관련 제도를 보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정호 관련된 공약은 현재 아산시가 추진하는 신정호 아트밸리 비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경지 집중화 추진과 농어촌 발전법 등 관련 법 입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 지원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확대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은 EBS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 추진으로 교육 격차 없는 희망사회, 교육을 통한 인생 이모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있어 보편교육은 교육정책의 최고의 합의였던 만큼 온라인망을 통해 전국민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후보부터 질문 30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덕 후보님 조금 전에 이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도 잘 들었고 저에게 해주신 아산 세무서 이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하게 듣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공약 발표 와중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아산 세무서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양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아산 경제권 강화에 있어서는 제가 유세 기간 동안 다녀보면서 저희 아산 원도심이 너무나 이렇게 낙후돼 있고 발전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원래 있었던 전통 시장이 지금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지금 7시 반이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철도 밑에 전철역 밑에 그 시장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광고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미마을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가 전통적으로 옛날 장터를 그대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전철역 하부 공간의 시장과 그 장미마을 시장에 전통시장이 들어섰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인원 때문에 구도심 전통시장도 덩달아서 살아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귀왕 후보께서 30초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산 세무서의 원도심 이전과 관련돼서 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화폐 이 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데 있어서의 지역화폐가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바뀌고 시장도 당이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이것이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무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세무서를 만약에 다시 원도심 갑지역으로 옮겼을 때 지금 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거를 찬성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아산 갑 지역으로 왔을 때 약간의 어떤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원도심 근처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상태라 예를 들어서 아산 세무서가 그 지역에 다시 온다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크게 발전되고 성장할 거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음식점이나 기타 그거에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산 원도심 발전에 아산 세무서가 갑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화폐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역 화폐를 씀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선순환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석 후보 역시 2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조덕호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양한 공약들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지 옛날 민주당스럽다. 뭔가 국민의 공감대와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 후보의 1번 공약 교육 격차 없는 희망사회는 입시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복귀왕 후보는 입시비리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할 일인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군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 관련된 문제 못지않게 대학 입시 관련은 왜 이게 문제가 크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방 이후에 대학이 나머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짓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눠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과 수험생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그만 예외도 있을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지 여기서 특수하게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되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평등 교육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위층 자녀들의 입시 만약에 비리가 나타나면 그거는 더더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석 후보께 30초 추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복귀왕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만이 그런 게 아니다. 92, 93년 외고 입시 광풍이 불었던 당시에 스펙을 마련해야 했던 그 시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당당하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90년대 초반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조국 부부와 같이 그러면은 거짓 스펙을 만들고 입시 비리를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조국 한 분만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돈을 써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풍토가 뭐든지 다 하는 한 풍토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조국 한 분만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더라면 그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의 자리에 가시게 됨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분의 행동과 그다음에 TV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들께 1분씩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석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토론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금 이 토론의 방향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여당의 힘 있는 아산 최초의 장관 출신 후보 저 김영석이 여수엑스포를 유치하고 개최하고 부산항을 개장하는데 이 부산 신항을 개장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민선 8기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충남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아산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김영석과 한동훈과 윤석열을 지지할 것인가? 그 지지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나라가 앞으로 가느냐, 후퇴할 것이냐, 그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조덕호 후보 차례입니다. 1분입니다. 새로운 정치, 변화와 혁신, 거짓 없는 정직함, 믿음과 신뢰,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 배려, 늘 새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새로운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산시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곳이 가려운 곳인지를 아주 잘 아는 후보입니다. 또는 해결사입니다.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아산, 희망의 아산을 새로운 미래 조덕호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등불이 되겠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저를 잘 도와주십시오. 정말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귀왕 후보 발언해 주시죠. 1분입니다. 복귀왕입니다. 지난번에 564표 차이의 낙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아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저 복귀왕에게 아산 발전의 깃발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복귀왕 대통령의 정무비서관, 국회의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방송 패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싸우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 저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 4월 10일 날 바꾸시오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복귀왕을 뽑을지 아니면 누굴 뽑을지 이런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작용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보고 지역을 보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후보가 누군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 복귀왕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후보와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